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그 끝자락에서 마주하게 될 노년의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평온하고 여유로운 황혼을 꿈꾸지만 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 관한 것입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고 비슷한 곳에서 일했으며 비슷한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어째서 노년에 이르러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돈이 아닌 준비라는 이름의 격차 노년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깊고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는가와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시간과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미래를 준비한 이들은 대부분 인생의 절반을 지나는 40대 혹은 50대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체계적인 계획에 가깝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연금은 기본 중의 기본일 뿐 그들은 개인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배당주에 투자하며 소액이라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부동산을 마련해둡니다. 심지어는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대체 자산까지 연구하며 자신만의 튼튼한 경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도 대비합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물론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질 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이들에게 노후 준비란 돈을 쌓아두는 행위를 넘어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현명한 노력인 셈입니다. 반면 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 등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소비는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60세를 훌쩍 넘긴 어느 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 통보를 받고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적인 소득은 사라졌지만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같은 고정 지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끔 즐기던 소박한 외식이나 생활비조차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퇴직금이나 얼마 안 되는 예금을 조금씩 꺼내 쓰게 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같은 해에 은퇴한 두 사람, 김 선생과 박 선생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김 선생은 30대 후반부터 퇴직 후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55세부터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배당금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65세가 된 지금 매월 200만 원가량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었고 덕분에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에 집중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박 선생은 젊은 시절 자녀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노후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외에는 고정 수입이 전무한 상황. 늘어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적금을 깨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가 미안해 대출까지 고민해야 하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히 생활 수준의 다름을 넘어 삶에 대한 주도권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준비된 노인은 배움을 이어가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노인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저 견디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세계 일주를 계획할 때 누군가는 다음 달 병원비와 약값을 걱정하며 식비를 줄입니다. 누군가는 글을 쓰고 악기를 배우며 자존감을 키워갈 때 누군가는 오늘의 약값을 계산하며 지난날을 자책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차이를 만든 것은 단순히 운이나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진짜 격차는 생각의 시점에 있었습니다. 먼저 생각한 사람은 일찍 준비했고 준비한 사람은 미래의 불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불안은 삶의 여유와 품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노후는 과거 습관의 총합이며 그 습관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수명이 아닌 건강의 질이 만드는 격차 100세 시대.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바로 건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격차는 단순히 병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이 삶의 질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이들은 건강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먼저 몸을 점검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 단계부터 주치의와 상담하며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개인 트레이너나 영양사와 함께 체계적인 운동과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입니다. 반면 준비가 부족했던 이들의 건강관리는 대부분 치료 중심입니다. 통증이 극심해지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때가 되어서야 마지못해 병원을 찾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은 며칠 끙끙 앓다가 폐렴으로 이어지고 시큰거리던 무릎 통증은 참고 살다가 결국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번집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핑계, 건강정보의 부족 등이 겹쳐 건강관리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실제 통계는 이 차이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소득 상위 계층의 기대 수명이 하위 계층보다 길 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 수명은 평균 5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5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삶을 누리는 시간이 5년이나 더 길다는 의미입니다. 70세에도 등산을 하고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5세에 이미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최 여사님은 60대 중반이지만 매일 아침 피트니스 센터에서 수영과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소 고단백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고 하루만 보걷기를 실천하며 스스로 체중과 혈압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3개월마다 주치의와 상담하고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건강강좌에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최 여사님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닌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씨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지만 복용 시간을 자주 잊고 몸에 통증이 있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병이 이미 깊어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어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는 태도가 진짜 문제입니다. 생활습관, 식단, 운동, 스트레스 해소 방식 같은 아주 작은 요소들이 수십 년간 쌓여 인생 후반의 모습을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격차는 결코 좁힐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PT나 고급 병원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10분간 스트레칭을 하는 것, 커피에 넣는 설탕을 한 스푼 줄이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이 모든 사소한 실천이 당신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돈보다 더 중요한,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10년, 20년 후 당신이 병상 위가 아닌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걷고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3장, 고독이라는 감옥, 관계의 격차 노년의 삶에서 당신을 가장 외롭고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뜻밖에도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 준비와 건강을 넘어서 관계의 빈곤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할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마음의 병입니다. 준비된 노년을 맞이하는 이들은 퇴직과 함께 인간관계의 구조 또한 새롭게 설계합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져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풍성한 관계로 채워져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동창 모임, 지적인 자극을 주는 독서 토론, 여행이나 음악 같은 취미를 함께 나누는 커뮤니티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좋은 와인을 함께 마시는 친구가 있고 계절마다 함께 미술관을 찾는 동년배 지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산의 크기만큼이나 관계의 폭과 깊이 또한 넓고 깊은 것입니다. 반면 관계를 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점점 좁아지는 세상 속에서 깊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생계를 위해 정신없이 살아오는 동안 친구를 만날 여유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연락은 끊겼고 이제 남은 것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TV 리모컨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멀리 사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점점 뜸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명절에도 홀로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섞을 상대가 없고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무력감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러한 관계의 격차는 단순히 감정적인 외로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치매 발병 가능성 또한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삶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인 셈입니다. 장 노인은 매주 월요일마다 클래식 음악 감상 모임에 나갑니다. 함께 음악을 들으며 감상을 나누고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금요일에는 동네 테니스 클럽에서 땀을 흘리고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삶은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사회 안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은퇴 이후 옛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모두 끊겼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 넘게 전화 한 통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가 하루 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동네 마트 직원이나 약국의 약사뿐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점점 고립되어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아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나 깊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의 질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동네 복지관, 시니어 동호회, 온라인 소모임을 통해 새로운 관계의 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삶의 기반이라면 인간관계는 삶의 체온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사막처럼 황량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을 나눌 것이 있다면 그 삶은 꽃밭처럼 풍요로울 것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온기가 당신의 노후를 외롭지 않게 지켜줄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4장, 시간의 주인이 되는 삶. 일상의 격차 직장이라는 의무에서 벗어난 노년의 하루는 짧으면서도 깁니다. 새벽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기까지 텅 빈 시간은 때로 축복이 아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이들에게 은퇴 후의 시간은 단순히 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여전히 배움과 성장, 그리고 성찰의 기회입니다. 그들은 하루의 계획을 세웁니다. 오전에 테니스를 치고 오후에는 외국어 수업이나 클래식 감상 모임에 참석합니다. 틈틈이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주기적으로 미술관이나 음악회를 찾으며 문화적 소양을 넓힙니다. 그들의 시간 속에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닌 나를 가꾸는 의미 있는 반복, 즉 루틴이 존재합니다. 이와 달리 시간에 끌려가는 이들의 노후는 점점 깊어지는 무료함과의 싸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TV를 켜고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다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목적 없이 SNS를 들여다보거나 자극적인 뉴스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 삶의 기억이나 성장의 흔적은 남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이 어제와 똑같은 무기력한 흐름으로 지나가며 스스로가 점점 초라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준비된 노년은 시간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내일의 즐거움이 되고 오늘의 건강한 루틴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취미를 확장하며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준비되지 못한 이들은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낯설고 부담스럽습니다. 수십 년간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왔기에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가장 쉽고 익숙한 자극인 TV와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질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선택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 점심 식사 후 1시간은 책을 읽거나 노트에 생각을 적어보는 것.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의 무료 강좌에 참여해보는 것.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그렇게 하루의 일정이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면서 동시에 쌓입니다. 하루를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면 공허함만 남지만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면 그것이 곧 나의 삶이라는 자산이 됩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란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하루를 선물해 보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의 빛나는 인생 후반부가 될 것입니다. 제5장 아는 것이 힘이다. 정보의 격차. 노후는 단순히 돈과 건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보전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연금, 세제 혜택, 의료비 감면, 각종 시니어 지원 정책들은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그림의 떡이 됩니다. 정보에 밝은 이들은 평소에도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차이와 수령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 공제 혜택이나 고령자 전용 금융상품 같은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산관리사나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며 바뀌는 제도에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들은 정보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압니다. 반면 정보의 어두운 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조차 막막하게 느낍니다. 낯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복잡한 서류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바뀌었는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지 못한 채 지나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 몇 년간 손해를 보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정보가 없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같은 70대 노인이지만 누군가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는 반면 누군가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병이 깊어질 때까지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격차는 단순히 인터넷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의 차이입니다. 매달 집으로 배달되는 동네 소식지를 한 줄이라도 읽어보는 것, 복지관의 무료 강좌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것, 스마트폰 사용법이 어렵다면 자녀나 이웃에게 물어보는 용기를 내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정보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나를 위한 정보를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우리는 노후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을 가르는 5가지 격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인간관계, 시간 활용, 그리고 정보력.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결국 미리 생각하고 오늘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늦었을 때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무엇이든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저녁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 내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이번 주말 오랜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거는 것. 그 사소하고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오늘의 무관심한 습관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미래의 불안을 줄이고 삶의 가능성을 키워나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선택지를 잃고 이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당신의 노년이 후회와 불안이 아닌 여유와 품격, 그리고 따뜻한 연결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가장 빛나는